도봉 박홍기 씨의 폭락론대동은 다른 의미의 노비경제학이다.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코 유튜버 중에 하코 유튜버인 내게 질문이 달렸다. 도봉 박홍기 씨 비판의 한 분이 풀어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한다. 유튜브 개설 이후 최초의 질문이다. 감격. 생각해보니 부연 설명이 없으면 제일 난해한 부분이 바로 대동에 있다. 박홍기 씨가 더불당을 지지하고 문죄안과 노무현을 지지하는 것은 정확히 내가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으로 본다.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게 있다. 제목으로 건 부분이다. 정치적 성격 문제보다는 적어도 박홍기 씨란 분이 단행본으로 완성된 이론으로 작가를 꿈꾸며 냈다면 그런 차원의 반론일 것이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제천 행사를 쳐보시라. 중공 신화학에서도 기원을 따지면 이러하고 한국 신화학에서도 그러하다. 제일 윗꼭대기에서 족장 권력 강화로 이어지는 신앙과 제사다. 구글에서 얘기 예운편이란 검색을 해보시라. 대동은 유불선 어디에서 시작돼도 똑같지만 가장 대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문이 그러하다. 현실은 결국 시종 마을에서 족장이 까불지 마라. 노비 아래 것들아. 주는 것만 받아먹고 잘 개기지 말도록. 이렇게 하고 상상세계로서는 시종 마을이 모두 철저하게 오순도순 잘 사는 상상을 한다. 실제와 상상의 갭은 라인펀드에서 사기 피해자들도 잘 겪었을 것이라고 본다.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종법제를 쳐보시라. 그러면 내종과 소종 문제로 제사에서 나뉘고 중국사에서 그 순위에서 가장 외곽에서 빡친 이드의 사회를 뒤집었다고 한다. 홍길동전에서 호부호용 못해서 빡친 홍길동 이야기도 이해가 된다. 중국 문명은 모조리 종법제이고 결국은 그 어떤 상상세계를 만들어도 결국은 노비경제다. 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의 기원은 이러하다. 좌파는 군사정권 경제학을 진시황 경제로 보았다. 씁쓸하지만 나름 인정한다. 지금 우파는 문죄한 경제를 19세기의 노론독재 경제로 보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시작하자. 중국사에서는 기존 왕조가 18 이런 독같은 왕조를 봤나? 하고 엎고 또 엎었다고 한다. 밀란 신앙에서는 기존 왕조를 붕괴를 꿈꾸었고 그 너머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고 꿀잼인 이상세계를 그렸다. 구글 이미지 짤에서 광주민중앙쟁 대동세상을 치면 목판화가 나온다. 여기에서 운동권가요를 다시 한번 반복할 이유는 없다. 그들의 상상세계가 아니라 실제 세계가 중요하다. 뭘까? 김대중 왕 만들기로 옹립하는 먹물연합이다. 노무현은 자기 이름 아래에 자기 왕 만들기로써 노비 계급을 권력 집중시킨다. 노무현 때 공식 명칭은 참여정부다. 시민참여정부다. 그러나 이는 두 번 암호화된 것이다. 기존의 체제를 엎어서 고려연 방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 집중에서 노비 결속인데 이를 시민참여라고 부른 것이다. 가계부채로 일으킨 자산버블이 꺼지면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전체 국민이 만족할 수가 없다. 인구의 90% 서민 계급에도 손익계산서를 쓰면 이익 못지않게 손해가 많다. 그러나 인구의 90% 서민 계급은 결국은 손익계산서에서 플러스 경제다. 대동의 상상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전부 누락된다. 도봉 박홍기 씨는 기득권 영역을 논하면서 조선일보 부동산면과 관련된 인사들만 논한다. 그들의 연합의 노비경제로만 논한다. 그러나 사실은 더 크고 더 본질적으로는 일간 베스트 저장소, 정계란에서 시작하고 조선일보 정치면이 받은 이슈인데 김대중과 노무현의 시민참여경제가 결국 족장 권력 강화로 형성된 노비경제라는 것이다. 자산버블의 시작인 2006년 노무현이고 노무현 김진표 의원제 3인이 만든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비용 마련으로서 인위적 버블 조장이다. 그리고 문죄한 공화국에서 공무원 공화국 재원 마련으로 인위적 버블 조장이다. 도봉 박홍기 씨의 개선 자산버블 문제의 70% 이상 요인인 이 부분이 제외되고 20% 미만 요인만이 강조된다. 전 국민이 이젠 일간 베스트 저장소 부동산 시각을 공유한다. 좌파 정부의 문제는 세금 증세라고 본다. 이는 동시에 폭락론에서 10% 피해자 안에서 좌파 정부 핵심 인사들도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도봉 박홍기 씨는 떡상론에서 언제나 조선일보 관련 영역만 이야기하지만 이는 냉정하게 20% 요인이고 70% 이상 요인은 좌파 정권 정치 철학의 문제다. 폭락론의 시조인 선대인의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는 자산버블로 먹고 사는 정권 유지 비용을 알고서 하는 것이다.
민중을 동원하여 버블을 꺼뜨리면 이명박 정권 연 먹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박홍기는 노비경제학을 논하면서도 부동산을 통하여 국민을 좌파 정권의 노비로 만드는 부분을 빼고 논한다. 결국 박홍기 씨의 생각은 민중의 불만 요인을 다 들어주는 척하면서 다시 밀란 신앙의 교주 권력 강화로 세우는 부분일 것이다. 광주 민중항쟁 때 상상세계가 아니라 현실세계는 김대중 권력 문제였다. 물론 전두환의 위법한 행위와 그에 대한 심판은 나름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박홍기 씨가 논하는 폭락론 대동의 현실이 뭘까? 손익계산서 상으로 자산 버블이 붕괴되고 부채가 빠진 순수한 부동산 가치인 강북지역 시세인 평당 1천만 원 시세로 안정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불만을 폭동 요인으로 권력 집중시키면서 광주민중항쟁의 목판화처럼 생각하는 상상을 유도하는 게 아닐까? 도봉 박홍기 씨가 수십만 페이지의 보고서를 책에 읽었다고 강조하니 나는 도봉 박홍기 씨에게 대차 대조표 불황에 대한 일본 자료를 보길 권하고 싶다. 다수 민중들에게는 자산 버블 꺼지는 게 플러스 경제라고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폭락할 때 갖가지 비극이 없지 않다. 실물 경기와 무관하게 자산 가치를 끝없이 쳐올리고 그에 기반하여 증세하는 바탕이 무너지는 좌파 정권 엿먹어라 요소가 있다. 그런 의미로 선대인이 이명박 정권에 보여준 요소를 180도 뒤집어서 생각한다. 부동산 세계에서 상가는 불황이다. 임대료를 견딜 수 있는 업종이 거의 없다. 설령 노력을 해도 52시간과 소득주도 성장이 운영을 망치게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노론 독재시대의 백골징수도 대동을 명분으로 했다. 군사정권도 대동이 명분이다.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도 결국은 대동이다. 누구에겐 대동이지만 권력과 무관한 다수에겐 더러운 시스템이 바로 대동이다. 한국은 공급 과잉이 완연하다. 그러나 부동산련은 현실과 어긋나게 고급 부족을 논한다. 건설업자 연합끼리의 마피아 구조와 담합과 그 실제를 감춰주는 상상세계가 존재한다. 건설업자 연합끼리의 대동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급 대동이면의 부정적인 세계는 박홍기 씨가 참 잘 밝혔다.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만이다. 박홍기 씨가 밀어주고 싶은 민주당 정치인이 나오고 그 정치인의 나머지 문제를 정리해달라고 밀어주며 신종 노비 만들기가 아닌가 강하게 의문한다. 대동이란 말 자체가 그냥 농업이다. 희망이 없는 개념이다. 과거 요순시대가 있고 그런 취지의 중국학 전문 용어 나야든 그 바탕에 사고 이미지를 서양 철학으로 덮어씌워 암호화로 감추든 결국은 답이 없게 된다. 중국학 한글 번역서로 읽어가며 한중수교 이후 오래된 반성적 사고다. 오래된 생각이다. 세 줄 요약. 1. 한국은 가계부채발 자산 버블을 꺼뜨리는 게 90% 국민에겐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 2. 그러나 10% 사회계층에서는 큰 손실을 유발한다. 3. 폭락론 대동은 결국은 부동산에서 원망해소로 얻어지는 노비층의 희열감을 정치 권력 세우기로 이어진다고 본다. 다른 의미의 노비경제학이며 자기 모순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